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너무나 좀 답답하고 너무나 좀 갑갑하고 정말 껌딱지 붙여놓은 것 마냥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하이닉스는 000660 하이닉스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쭉 빠졌다가 좀 반등이 나오고 그래도 이제 변동이 좀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예 미동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승할 때가 안 돼서 그렇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보면 외국인 기관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전처럼 이제 개인 중심으로 이제 그 떨어지는 칼라를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면 찔끔찔끔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 기타 법인 통해서 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팔 구석이 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이 좀 일단락이 좀 되는 그런 사이클이 왔을 때 주가가 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까지는 그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옆으로 좀 들어 누워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상품들 보더라도 지금 흐름 자체는 이제 품목별로 좀 틀리긴 한데요. 반도체 가격 DDR 범용 제품들이죠.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고 낸드도 좀 그대로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칼라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이제 실적적으로 보면 나쁠 건 없어요. DDR4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합니다만은 범용 제품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비실하잖아요. 그러나 DDR3 뭐 이런 것들 DDR5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바닥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유의미한 어떤 그 상승의 흐름은 아니지만 바닥을 찍고 조금씩 움직여가는 그런 형태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죠. 빠졌다가 또 들어 올렸다가 다시 또 밀렸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때 이제 상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관세 영향 또 어쨌든 이제 반도체하고 의약품 쪽은 계속해서 트럼프도 이제 별도의 관세를 좀 매일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주가가 빌빌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 바이든 정부 때 이제 AI 반도체 이게 이제 중국 수출을 제한했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특정국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트럼프가 해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수출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하면서 하이닉스는 좀 반등했는데 삼성전자는 그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아주 이 매가리 없이 움직여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던 것이죠. 그게 AI 세상이 됐는데 AI 세상에 이 반도체가 제대로 적응을 못한 그 결과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HBM 쪽에서 자꾸 이제 그 하이닉스에 그 밀려버리고, 심지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약간 밀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뭐 경쟁에서 이제 뒤처져 버리니까 한계가 있고, 전통의 이제 D램이라든지 이런 거 아까 DDR3 뭐 이런 쪽은 중국 업체들이 좀 구형 그 모델들 있잖아요. D램에서도 그런 쪽은 중국 업체들이 또 생산을 팍팍 찍어내 버리니까 삼성전자가 중국에 주로 많이 팔아먹고 사는데 그거 조금 시원찮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적자에 얻어이고 있고, 일본제 그 업체들은 또 삼성전자를 떠나서 다른 쪽으로 좀 옮긴다는 둥 뭐 이런 얘기나 나와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좀 힘든 그런 구석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주문형 AI 반도체, 그게 이제 범용 반도체라는 엔비디아보다는 가격이 좀 싸거든요. 그쪽으로 조금 이제 점차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그것을 잘 삼성전자에 엮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승산이 있는데, 그 전에는 유의미하게 좀 올라가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좋아질 거냐만, 그런 것은 진짜 그 천수답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13일날 갤럭시 S25 엣지 뭐 출시한다. 엣지는 S25
요 공백을 좀 메꾸기 위해서 이제 그 갤럭시 폴드하고 중간에 요거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모멘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모멘텀이 없는 거라. 그러면은 지금 D램 가격은 어쨌든 지금 올라오고 있고, 딥시크에서 R2 모델을 또 신제품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또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D램 낸드 가격에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좀 열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위로 각인 구렁이 담 넘어가다 하더라도 위로 각인 갈 텐데, 이게 뭔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한 방이 없으니까 계속 저렇게 있는 거예요. AI 반도체에서 뭔가 한 방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파운드리 쪽에서 대형 거래처를 또 끌어들이는지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주가도 천수답 같은 장세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볼 때는 자사주 매입이 좀 끝난 다음에 외국인들은 이제 거기다 대놓고 이제 팔기는 힘들게 지금은 이제 자사주로 계속 사주니까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1달러이 되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나 끝난 이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 바닥을 치고 좀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지금 조금 더 시기적으로 약간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주가는 이제 올라오긴 올라올 거로 보여요 실제로. 그리고 대신에 이제 주가가 아까 했지만 강력한 어떤 임팩트 있는 한 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천상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때도 디램 가격이 올라온다 해야지 여기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요렇게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에서 65,000원에서 한번 걸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야지 반도체 자체는 이제 워낙에 그 미국이 자동차처럼 경쟁에서 밀린 것을 어떻게든 미국 그 업체들 노동자들 이게 살려내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AI 쪽은 지금 중국이 추격해 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글로벌 강자거든. 그러니까 요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떤 별도의 강력한 그 관세를 자동차처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품목별로는 좀 제한을 두면 어떤 그런 일련의 조치는 있겠지만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65,000원을 일단 목표로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상단 나중에 이제 지나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강력 한 방이 나올 때 결국에는 7만원, 75,000원, 8만원 다 지금 5,000원 단위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이제 7만원 자리죠. 그리고 이제 갭을 메꾸는 자리가 75,000원 자리죠. 이 정고점 자리가 8만원 자리야. 그러니까 그러한 일련 형태로 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거. 그럼 이제 추세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가 이제 65,000원이니까 65,000원 그게 이제 1차 목표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 가닥 정리를 해놓되 그 이상 쫙 뭔가를 치고 하려면 아까 했지만 뭔가 좀 나와줘야 돼요. D램 가격이 올라가는 관세는 얘는 이제 별도로 매기지 않는다. 반도체는 이런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어쨌든 규제를 조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거거든. 중국으로 나가는 쪽은 특히나. 요것은 좀 유지되면서 뭔가 이제 그 협의를 관세 협정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유미하게 올라가기 좀 힘들다. 자사주 매입이 끝날 즈음 그 다음에 이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 이게 두 가지 요소가 딱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주가가 유미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유 전략을 하시고 매수도 지금 바로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매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된다고. 매수한다 하면 저번에 그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대바닥에서 그런 쪽을 일단은 좀 더 보는 게 낫겠지. 차라리 지금 당장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고요. 우리 이제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적절히 활용하신 분들이 그래도 수익이 이 바닥에서는 제일 잘 나요. 왜냐하면 워낙에 잘하는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24명이나 딱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전부 다 공짜로 해줘 버리니까, 최고 전문가 24명이 다 무료로 해줘 버리니까, 그것도 평생 무료로 해줘 버리니까 바로 이 오르고 채팅 앱이 이 바닥에서는 수익 가장 많이 내는 어플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검색해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라고. 이걸 설치를 하셔가지고 무료 회원 가입한 다음에 딱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면 이 최고 전문가들 무료방이 딱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좋은 종목이 딱 전문가가 이제 전략이라든지 어떤 종목 추천할 건지, 얼마에 사서 또 얼마에 팔고,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하듯이 전부 다 가이드를 다 잡아주면 수익을 내주고 있으니까 정말 뭐 끝장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이렇게 잘하는 데가 있나, 이제 들어와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 거예요.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천재투자TV, 이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입장하셔서 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